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스마트폰을 쓰시지만 사진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카메라 설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부터 사진의 질을 한 단계 올려주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설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실행합니다. 그러면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설정 버튼의 위치는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전부 있을 거예요.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카메라 설정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설정만 잘 해주셔도 지금 찍는 사진보다 훨씬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텔리전트 기능인데요. 장면별 최적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은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찍느냐에 따라서 최적화를 해주게 됩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어두운 장면은 밝게 찍히고요.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의 장점은 텍스트를 찍을 경우에는 최적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카메라를 수동 모드를 이용을 해서 찍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수동은 잘 안 쓰게 되죠. 바로바로 찍어야 할 때는 자동으로들 많이 찍으시는데 그럴 때는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실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을 하나 얹어봤는데요. 이렇게 놓게 되면 좌측에 이렇게 스캔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텍스트를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텍스트를 스캔을 하게 되죠. 찍어볼게요. 그러면 새로 찍은 사진이 보이게 되죠. 이 메뉴가 하단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스캔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사진에는 우측에 보시면 T라는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캔한 책에 있는 텍스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텍스트가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해서 다른 곳에 붙여 넣을 수 있겠죠. 물론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 장면별 최적 촬영은 이렇게 텍스트라든지 음식 사진, 풍경 사진, 어두운 사진을 찍을 때 알아서 설정을 바꿔주니까 우리가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장면별 최적 촬영은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진일 경우에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풍경 같은 것을 찍을 경우에는 풍경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음식 표시가 나오게 되고 폭포 같은 걸 찍는다. 그러면 또 폭포 모습이 나오고요. 다양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를 보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촬영 구도 추천이 있죠. 추천 가이드에 맞춰서 가장 좋은 구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촬영 구도는 되도록이면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은 이 구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 추천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쉽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형 같은 걸 찍는다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와 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 회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자, 이 동그라미 안에 회색 동그라미를 넣게 되면 노란색으로 나오면서 맞았다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노란색 선이 나오죠? 그 노란색 선을 주위에 있는 수평되는 부분에 맞춰주시고 찍으시면 아주 쉽게 구도를 잡아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한쪽으로 쏠렸죠. 구도 추천은 지금 중앙에 동그라미가 있죠. 자, 이거를 움직여 봅니다. 이렇게 가면 베스트 샷이라고 나오고요. 이 두 개의 인형이 화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지 않고 여기 있는 구도 추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QR코드 스캔이죠. 이게 꺼져 있으면 카메라로 QR코드를 찍더라도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켜줘야지만 QR코드를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QR코드도 스캔을 해보도록 할까요? 달걀에 있는 QR코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QR코드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바로 웹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 웹주소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정보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식품 이력제라고 해서 사육 정보부터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검사로 보건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로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라고 하죠. 자, 그때
이 QR코드 스캔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찍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스캔은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트 같은 곳에 가셨을 때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실 때 이렇게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해당 정보를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품이나 의약품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사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촬영 버튼 밀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고속 연속 촬영과 GIF 만들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고속 연속 촬영을 할 경우에는 움직임 포착이 힘들 경우에 고속으로 찍게 되면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찍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 놓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만 골라낼 수가 있겠죠.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아이들 찍을 때, 동물들 찍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피사체를 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누르시고요. 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고속으로 찍히게 돼요. 해볼게요. 자, 어때요? 사진이 여러 장이 찍히죠? 자, 아래쪽에 찍힌 사진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이죠? 보시면 30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안에 들어가시면 30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잘 찍힌 사진이 있겠죠? 그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사진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고속 연속 촬영으로 한꺼번에 찍혔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 사진을 지워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왕관 표시를 누르면 그 사진이 베스트 샷으로 대표 사진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또는 내가 움직일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 GIF 만들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씩의 사진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GIF로 만들어줍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진으로 저장되지 않고 움직이는 사진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 GIF 만들기에서는 추출을 할 수가 없고요. 고속 연속 촬영에서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쓰실 때는 또 설정 바꾸고 하면 귀찮으시니까 아예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효율 사진인데요. 이 HEIF 사진의 경우는 사진 질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압축을 많이 해서 최대한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셔서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게 낫겠죠. 이렇게 HEIF 형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진을 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 열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셀피가 있죠.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죠. 이것은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좌우 반전 없이 저장을 하는 게 되겠고요. 끄게 되면 좌우가 반전돼서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셀피는 기본적으로 좌우 반전은 꺼져 있습니다. 좌우 반전 없이 그대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셀피 색감이죠.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색감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원본 상태인데요. 터치하시게 되면 여기서 색감 조절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뜻하게, 그 다음에 차갑게. 따뜻하게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 톤이 올라가서 따뜻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차갑게로 가면 파란색 계열이 올라오면서 좀 차가운 느낌을 주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동영상 부분인데요. 파일 크기 줄이기가 있죠. 자, 이것도 위에 보신 HEIF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원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HEVC 방식도 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도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급하게 찍어서 PC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열 수 없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떨림 보정이 있죠. 이 손떨림 보정은 전면 카메라일 때는 적용이 안 돼요. 후면 카메라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동영상 찍으실 때 로봇가 아닌 이상은 손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알아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켜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일반 부분에서 자동 HDR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밝고 어두운 영역 디테일까지 포착해서 명암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죠. 어두운 부분일 때 사진을 보시면 뭉개지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디테일을 살려주는 기능이 되겠어요. 이 HDR을 켜면 사진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디테일들이 살아납니다. 이것도 꼭 켜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직 수평 안내선이죠. 이것도 무조건 켜야 되겠죠. 자, 켠 상태에서 카메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라인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있어야 뒤쪽에 키보드의 가로선과 내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가로 세로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평선을 눈대중으로밖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수직선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위치 태그죠. 이 위치 태그가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 장소 정보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갤러리에서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은 위치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에 그 위치의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지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 지도에서 찍은 구역들마다 어디에서 사진을 몇 장씩 찍었는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사진 관리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할 때 다시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 즐거웠던 기억도 다시 한번 살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사진 찍은 위치를 포함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진을 외부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내가 보관하는 용도로 쓸 때는 위치 표시를 해주는 게 나중을 생각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사진을 보관 용도로 찍으시는 분들은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촬영 방법이죠.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음량 버튼 누르기인데요. 지금 음량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확대 축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량을 키우면 확대가 되고 음량을 줄이면 축소가 되는 거죠.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지 않고 음량 크기 버튼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시스템 음량으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플로팅 촬영 버튼인데요.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손으로 파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카메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하얀색 동그라미가 하나 더 나오네요. 자, 이게 셔터 버튼이죠. 하나가 더 나왔죠. 자, 이걸 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많이 위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엄지손가락이 위쪽에 위치해요. 그러면 여기에 놓으시면 되겠죠. 카메라를 눕혔을 때 엄지손가락이나 셔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찍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피를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려면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어 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셀프 카메라 찍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카메라로 돌아갑니다. 손바닥을 앞에다 두어 볼게요. 그러면 옆에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면서 바로 찍히게 되겠죠? 손바닥을 감지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 유지인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카메라 모드인데요. 이것은 카메라 앱을 바로 전에 썼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열어주는 건데 이 기능 밑에 보시면 셀피 화각이라고 있죠. 이 기능을 켜게 되면 이전에 사용한 화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찍을 때는 화각이 좁죠. 그래서 넓게 찍히지가 않고 좁게 찍힙니다. 그런데 여기가 켜있게 되면 여러 명이 셀피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어요. 그래도 혼자 찍는 화각과 똑같은 화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때는 화각을 넓혀줘야 되는데 렌즈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셀피 화각은 되도록이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가끔 켜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 명이 찍을 때는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 잘려버리죠. 그래서 이건 되도록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워터마크가 있죠. 내가 찍은 사진에 내가 찍었다는 표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워터마크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름을 써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써주시면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내가 찍었다는 표시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사진을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나타내는 본인 닉네임 같은 걸 하나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이용하시다 보면 뒤죽박죽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는 초기화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기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만 켜주거나 꺼주시면 되겠죠. 설정 부분 건드리시는 걸 굉장히 겁내시는데 전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초기화 해주시면 언제든지 초기화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다양한 설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좋은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카메라 설정은 잘 건드리지 않으시는데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